이번 시간은 4단원 도형의 방정식의 첫 번째 챕터였던 평면 좌표에 대한 중단원 학습 점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어떤 개념을 배웠고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는 개념을 4가지를 배우셨는데 크게 나누면 사실은 2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수직선 위의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번째는 뭐다? 좌표 평면 위의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해서 결론은 두 점 사이의 거리 내는 것을 우리가 배우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직선 위의 선분의 중점, 네 번째는 좌표 평면 위의 선분의 중점인데 결론은 크게 두 번째 개념은 선분의 중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셨던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우리가 거리 하면은 우리가 길이하고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길이는 뭐였다? 자, 길이는 뭐냐면 선의 크기를 보통 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선을 3개를 그렸는데요. 자, 그럼 이 길이는 몇 개다? 3개입니다. 자, 근데 거리는 뭐냐면 이 길이 중에서 가장 짧은 걸 거리라고 우리가 정했었거든요. 자, 결론은 자, 뭐로 연결할 때? 직선으로 연결할 때. 그래서 바로 선분의 길이가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수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은 뭡니까? 그죠? 우리가 오른쪽, 왼쪽, 그리고 가로 수직선에서는 세로 수직선은 위아래, 그래서 방향이 한 방향만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좌표가 수 몇 개로 표현된다? 한 개로 나타내는 거고요. 좌표 평면 위 하면 무슨 쌍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순서쌍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두 점 사이 거리, 자, 수직선이 어떻게 됐죠? 그렇죠. 우리가 이건 차 개념이기 때문에 큰 것에서 뭘 뺀다? 작은 걸 뺀다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처럼 x2가 만약 x1보다 크다라고 하면 x2에서 x1을 빼주면 되고요. 만약 x1이 크다라고 하면 x1에서 뭘 빼면 된다? x2를 빼시면 됩니다. 그런데 미지수라 만약에 나와 있다라고 하면 미지수로 어느 게 큰 건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는 뭘 붙여주시면 되냐면 절대값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왜? 거리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도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개념이 바로 여기 있는 수직선 위의 두 점 사이 거리가 되겠고요. 자, 좌표 평면 위의 두 점 사이 거리에서는 어떤 공식하고 결합이 됐어요. 자, 무슨 공식하고 결합이 됐습니까? 그죠? 피타고라스 정리하고 우리가 결합이 된 부분이죠. 자, 그래서 x 좌표끼리 차의 제곱, 그리고 y 좌표 차의 제곱 더해서 루트 씌워주면 바로 뭐다? 선분의 길이가 되는 것이고요. 원점 사이의 원점과 한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원점이 0,0이기 때문에 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주어진 점의 x좌표를 제곱하시고요. y좌표 제곱해서 어떻게? 더해서 루트를 씌워주는 것이 바로 좌표 평면 위의 두 점 사이의 거리 내는 공식입니다. 자, 이 공식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공식이라고 말씀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건 중점입니다. 자,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중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이를 뭐다? 선분의 길이를 반으로 딱 나누는 점이 뭐다? 중점이었죠. 자, 근데 그걸 뭐로 배웠다? 좌표로 배웠던 겁니다. 자, 좀 쉬웠습니다. 자, 왜냐하면 또 길이를 반으로 나누기 때문에 자, m은요, 우리가 평균의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좌표를 더해서 뭐로 나눠준다? 2로 나눠줘요. 자, 근데 평균은 보통 우리가 주어진 수가 양수일 때 쓰는 거기 때문에 평균은 아니고요. 딱 가운데 있는, 그죠? 우리 에버리지라고 보통 하죠. 그 평균, 뭐 요 평균, 민, A 첫 글자 M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결론은 좌표를 더해서 뭐 하면 된다? 2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좌표 평면 위의 선분의 중점은요, 우리가 좌표 평면에 있는 점은 순서쌍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순서쌍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뭐다? 예, 선분 사이, 평행한 선분 사이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우리가 풀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결론은 그죠? x는 x끼리, y는 뭐다? y끼리. 그래서 x좌표는 x좌표끼리 중점을 구하시면 되고요. y좌표는 y좌표끼리 중점을 구해주시면 전체 요 점에 대한 좌표 평면 위의 바로 중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면 좌표에서는 크게 2가지를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 내는 공식도 반드시 이어가셔야 되고요. 중점은 이제 뭐로 나타낸다? 좌표로 나타내는 것도 연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스텝인 퍼스트 스텝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 4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앞에서 개념이 4개였죠. 자, 1번, 자, 두 직선 위의 두 점 A, B가 있습니다. 이 사이 거리를 물어봤어요.
네, 절대값을 주긴 줬는데요. 자, 딱 보자마자 자, 어느 게 오른쪽에 있습니까? 저 B가 오른쪽에 있죠. 왜냐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무슨 기호가 들어가 있다?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거리는 무슨 수가 나와서는 안 된다? 음수가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니까 6이 들어가면 되겠죠. 계산하시면 우리가 절대값 7이 나와서 그냥 얼마다? 7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직선 위에 있는 두 점의 거리는 바로 뭐한다? 좌표 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개념은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럼 요거는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한 바로 점과 점 사이 거리 내는 공식이죠. 자, 어떻게 되죠? 자, x 좌표끼리 뺍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y 좌표끼리 빼야 돼요. 자, 그래서 y 좌표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있는데 여기는 2를 어떻게 하자? 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얼마가 되냐면 우리가 플러스가 돼서 5가 되죠. 그래서 5의 제곱이 얼마다? 25가 돼요.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제곱하면 얼마가 되죠? 자, 4의 제곱 16이 나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얼마가 되냐면 루트 얼마다? 그렇죠. 25하고 16을 더하면 우리가 41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근데 41은 무슨 수다? 우리가 소수가 되는 거거든요. 자, 답은 그냥 얼마다? 루트 41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3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번은 수직선 위에 있는 두 점 AB를 이은 선분의 중점의 좌표입니다. 그래서 수직선 위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좌표가 수 하나로 나타내져 있는 부분이죠. 자, 근데 중점은 좀 쉬웠어요. 어떻게? 이제 두 좌표를 더해서 2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하나는 마이너스 3이고 하나는 9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하고 9를 더해서 2로 나눕니다. 2분의 6이네요. 자, 답은 얼마다? 3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수로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네 번째 개념은 우리가 중점인데 우리가 좌표 평면입니다. 자, 좌표 평면이는 무슨 쌍? 순서 쌍으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순서 쌍으로 나오면 x 좌표는 x 좌표끼리, y 좌표는 뭐다? y 좌표끼리 우리가 중점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분의 6 더하기 2가 되는 거고요. y는 어떻게 되죠? 그죠? 마이너스 7 더하기 5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2분의 얼마다? 8입니다. 자, 2분의 8 얼마다? 4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마이너스 7하고 5를 더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2. 자, 그럼 2분의 마이너스니까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스텝 네 문제를 보셨는데요. 전부 다 뭐로 푸는 거다? 그죠? 우리가 좌표 평면에 그리지 않았어요. 수직선 위에 그리지 않았어요. 그냥 뭐로 했다? 공식으로 푼 겁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공식이 제일 중요하고 그걸 외워서 문제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 첫 번째 스텝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 스텝, 세컨드 스텝 문제도 그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컨드 스텝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수직선 위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수직선이기 때문에 그냥 뭐 하면 된다? 차를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1번하고 2번을 보시면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자, 순서는 그냥 A, B하고 같은데요. 1번은 보면은 뭐가, 그죠? 우리가 A가 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어디가? B가 오른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굳이 수직선 위에 나타낼 필요는 없죠. 그냥 어떻게? 두 개를 빼서 절대값을 하셔도 되고요. 자, 그냥 어떻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때 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는요, 바로 뭐의 길이다? 선분의 길이죠. 자, 그래서 선분의 AB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4에서 뭘 빼자? 마이너스 5를 빼는 그냥 절대값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는 우리가 A가 더 크기 때문에 그냥 바로 뺀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9의 절대값이 되기 때문에 얼마다? 9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요 2번 같은 경우에도 AB, 선분의 AB의 길이를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때도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마이너스 7에서 그냥 뭘 빼자? 그죠? 마이너스 3을 우리가 빼시면 됩니다. 물론, 요게 크죠?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7을 바로 빼셔도 관계없어요. 자, 근데 그러기 싫으면 그냥 뭐, 절대값 씌워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자, 여기 계산하시면 절대값 마이너스 4가 나와서요. 자, 얼마가 나온다? 자, 4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자, 요렇게, 그래서 좌표 평면에, 수직선 위에다가 표시를 안 하더라도 뭐로 푼다? 공식으로 바로 풀 수 있는 것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6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6번은 좌표 평면 위에 다음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표 평면이기 때문에 바로 뭐로 나와 있는 거다? 바로 순서 쌍으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공식으로 푸셔야겠죠? 자, 근데 적는 방법 똑같아요. 자, 뭐가 똑같냐면 우리가 5번하고 두 점 사이 거리니 그 교회는 뭐다? 선분의 길이가 되는 거고요. 이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루트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자,
자, x좌표 차이입니다. 2에서 뭘 뺀다? 그죠? 마이너스 3을 빼요. 자, 여러분들 2에서 마이너스 3을 빼는 것은 3을 뭐 하는 거다? 더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3에서 뭘 뺀다? 자, 1을 빼서 우리가 제곱을 해주시는 부분이죠. 자, 물론 앞에서 뒤에 걸 빼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5의 제곱입니다. 그럼 25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3 빼기 1은 얼마다? 우리 2가 되죠. 그럼 2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 2의 제곱은 4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은 얼마다? 루트 29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바로 6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살펴볼게요. 2번은 5가 뭐다? 원점이죠. 그래서 요거는 원점과 한 점 사이의 거리를 내는 공식이 됩니다. 그럼 요거는 OA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요거 뺄 게 없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배우셨냐면 X좌표를 제곱을 하시고요. A좌표, A.A의 Y좌표를 제곱해서 더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6의 제곱 36이고요. 자, 4의 제곱 얼마다? 16이거든요. 요건 얼마가 나오냐? 52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52는요, 2하면 26이 되고, 2하면 얼마다? 13이 나와서, 우리가 제곱근을 계산하셔서 2루트 13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6번도 어디다 그리지 않았다? 좌표 평면 위에 그리지 않았죠? 우리가 공식을 외우셔서 풀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7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의 지점 P에서 우리가 지점 Q까지 직선 모양의 터널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이때 터널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산이 참 많죠. 그래서 이게 돌아가기 힘드니까 터널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고 자연 훼손이 많이 되는데, 그래도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편하게 지내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직선으로 뚫는다고 했으니까 이런 직선이 되겠죠. 자, 그러면 두 점이 정해져 있는데 직선으로 연결하면 결국엔 뭐가 되냐면 선분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길이를 구하래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자, 이 문제는 여기 있는 PQ의 뭐를 구해봐라? 길이를 구하라고 똑같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좌표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자, P 어떻게 될까요? P. 자, 여기 보면 딱 여기 원점이라 돼 있어. 자, 그래서 P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5,10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되고요. 자, Q라고 하는 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5, 얼마다? 5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뽑은 다음에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해볼까요? 자, 루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X좌표 차입니다. 자, 그러면 15에서 5를 뺄게요. 자, 그러면 15에서 5를 빼서 제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5에서 또 10을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5에서 뭘 뺀다? 10을 빼서 제곱을 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10의 제곱은 얼마다? 100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마이너스 5의 제곱하면 25가 되죠. 그래서 여기 얼마가 되냐면 바로 루트 125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125 하면 소인수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5 하면 얼마다? 25. 그 다음 5 하면 얼마다? 우리가 5. 그래서 5의 세제곱이 사실은 125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답은 얼마다? 그렇죠. 5루트 5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루트 5. 자, 답은 킬로미터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면 상당히 길이가 많이 돌아가야 되는데 직선으로 딱 뚫으니까 굉장히 좀 빨리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계산을 해야지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로 도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점과 점 사이 거리 내는 공식 가장 많이 쓰이거든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8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8번은 세 점이 주어져 있는데 이걸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이름을 말해봐라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삼각형, 자, 이름 있는 삼각형이 모두 몇 가지가 있다고 배우셨어요? 몇 가지? 예, 총 6가지입니다. 자, 어떻게 나누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각의 크기로 먼저 살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 예각 삼각형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삼각형이다? 직각삼각형.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삼각형이다? 그죠? 우리가 둔각 삼각형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의 길이로 우리가 보는 게 있었어요. 자, 변의 길이로 보면 뭐가 되냐면, 자, 일단은 두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다? 이등변 삼각형. 자, 그 다음에 세 변의 길이가 다 같습니다. 자,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는 각하고 변이 결합이 된 게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거 보신 적 있죠? 자, 무슨 삼각형이면서 직각삼각형이면서 두 변의 길이가 같네요. 자, 그래서 이 삼각형 이름이 뭐가 되냐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름이 있는 건 사실은 6가지예요. 자, 근데 요 모양을 사실은 결정하는 건 뭐냐면, 물론 여기서 모양으로 보면 각으로 우리가 본 거지만 여기는 직각삼각형에서 항상 성립하는 공식이 뭐죠?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빗변의 제곱은 다른 변 제곱의 합과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뭐로 나타내냐면 변의 길이로 나타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예, 그래서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시오라고 하면요, 딱 기억하십시오. 자, 뭐의 길이를 구해야 된다? 변의 길이를 구해줘야 되는 거고, 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점과 점 사이 거리는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것도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AB 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BC 구하시고요. 뭐다? C의 길이를 구해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AB 길이. 자, 그러면은 0에서 4를 뺄게요. 자, 그 다음에 어디에서? 자, Y좌표끼리 뺍니다. 자, 3에서 1을 우리가 빼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요건 얼마다? 루트. 자, 4의 제곱 16. 자, 그 다음에 3에서 1을 빼면 2죠. 2의 제곱 4가 되기 때문에 얼마다? 루트 20이 되고요. 4, 5, 20이니까 2루트 5다 라고까지 계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선분의 AB 길이입니다. 자, BC 살펴볼게요. 자, BC는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0을 빼요. 그러면 마이너스 2의 그냥 제곱이 되고요. 자, 마이너스 1에서 3을 뺍니다. 자, 마이너스 1에서 3을 빼면 제곱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어떻게?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가 되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4입니다. 자, 제곱하면 16에서 루트 얼마다? 20. 자, 그러면 얼마다? 이것도 2루트 5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CA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CA도 루트,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거 빼면 되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4를 빼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에서 1을 빼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루트 얼마다? 자, 마이너스 6의 제곱 36이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제곱입니다. 4입니다. 자, 그럼 얼마다? 루트 얼마다? 40 이렇게 나오네. 그럼 루트 40은 얼마가 되냐면 우리가 2 루트 얼마다? 2 루트 얼마다? 10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삼각형이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딱 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네. 자, 왜 이등변 삼각형이냐면 딱 보니까 뭐예요? 여기 루트 20, 루트 20 같죠? 그래서 일단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 눈여겨봐야 되겠어요. 뭘 봐야 되냐면 제곱을 해볼게요. 자, 제곱하면 얼마다? 20. 제곱하면 얼마다? 20? 이거 제곱하면 얼마다? 40이죠? 그럼 40은 뭐다? 20 더하기 20이네요. 그럼 이거는 뭐다? 자, 결론 요겁니다. 요거. 좋습니까? 자, 근데 뭐가 빗변일까요? 예, 바로 여기 있는 가장 긴 변이 바로 빗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냐면 CA가 우리가 뭐다? 빗변인. 자, 무슨 삼각형이다? 그렇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자, 이 문제의 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 있는 삼각형이 모두 몇 종류라고요? 예, 우리가 6종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길이가 같은지를 봐서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하고 정삼각형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면 무슨 삼각형이다? 직각 삼각형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결합이 되는 것이 무슨 삼각형이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럼 8번을 풀면서 정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삼각형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결론, 자, 반드시 뭐를 구해라? 변의 길이를 구해서 판단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계산이 좀 길죠? 연습 한번 해보십시오. 9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9번은 수직선 위에 다음 두 점을 이은 선분 AB 중점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거는 그럼 중점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를 딱 반으로 나누는 점이 바로 뭐다? 중점이었고, 좌표로 따지면 어떻게 되죠? 이 두 개를 대해서 그냥 뭐다? 2로 나눠주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죠? 우리가 마이너스 2하고 10을 그냥 더해서 뭐로 나눠주시면 된다? 2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답은 얼마가 되죠? 2분의 8이니까 얼마다? 4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중점을 M이라고 뒀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냥 좌표를 물었기 때문에 그냥 수 하나로 대답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2번. 자, A는 1이고요. B는 얼마다? 마이너스 4가 되는 부분이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B가 오른쪽에 있고요. 얘는 B가 어느 쪽에 있다? 왼쪽에 있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 있는 점의 위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두 좌표를 그냥 더해서 뭐다? 2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뭐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직선이 나타내고 있지 않죠? 그래서 뭐로 푸는 거다? 공식으로 푸는 겁니다. 자, 그럼 요것도 그럼 어떻게? 그죠? 1하고요. 우리가 마이너스 하고 그냥 더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답은 얼마가 된다? 자, 마이너스 얼마다? 2분의 3이 나오고요. 요거의 중점도 이름을 만약 이렇게 준다라고 하면 괄호 안에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중점의 좌표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뭘 사용한다? 공식 사용하시면 됩니다.
10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0번은 좌표 평면 위에 다음 두 점을 이은 선분 AB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일단 좌표 평면이니까 무슨 쌍? 순서쌍으로 나오죠. 그래서 9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 하나만 딱 적어주면 답이집니다만 이거는 반드시 무슨 쌍으로? 순서쌍으로 적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뭐로 푸는 거다? 공식으로 풉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x좌표끼리 더해요. 자, 그래서 뭐로 나눈다? 2로 나눠줍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2로 나눠주는데 뭐끼리? y좌표끼리 더한 걸 2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2분의 얼마다? 4죠? 그럼 얼마다? 2가 되는 거고 2분의 10입니다. 그럼 얼마가 되냐면 2,5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2번도 살펴보시면 자, 일단 중점이니까 자, 일단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하고 뭐하고 마이너스 1을 우리가 더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1하고요 우리가 마이너스 3을 더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 쭉 풀어오고 있는데 전혀 우리가 수직선이나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고 있지 않죠. 그래서 뭐다? 공식으로 푸시는 거예요. 자, 요거는 그럼 얼마다? 2 더하기 마이너스 1은 1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분수로, 유리수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2분의 1. 자, 요거는 1하고 마이너스 3을 더하시면 마이너스 2가 나오죠. 2분의 마이너스 2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2번의 답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면좌표의 중단원 학습 점검 문제를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평면좌표라고 하는 것은 점의 위치를 우리가 수로 나타내는 거죠. 그죠? 여기 전부 다 뭐로 푸는 거냐면 공식으로 푸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념 이해하신 다음에 공식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면좌표 내용은 정리를 하고 대단원 학습 점검에서 다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